오프닝. 거북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비밀 병기. 등에 칼과 창을 꽂아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 철갑선. 교과서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심지어 어린이 그림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0년 동안 거북선이라고 알고 있던 그 모습, 등에 쇠못이 박혀 있고 쇠로 덮인 철갑선, 사실 그것이 진짜인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거북선의 실제 설계도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난중일기에도 임진왜란 관련 모든 기록을 뒤져봐도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도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북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왜 500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언제 만들어졌나? 거북선의 첫 번째 기록. 거북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입니다. 1592년 2월 8일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북선에 포를 쏘는 것을 시험해 보았다. 딱 이것뿐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순신 장군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장군이 개인적으로 쓴 일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고 매일 보는 배입니다. 굳이 외형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기록은 없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 1592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북선은 배 위에 판목을 덮고 그 위에 십자 모양의 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다. 나머지 부분에는 칼과 송곳을 꽂아 사방에서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그 입으로 포탄을 쏘았다. 이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판목을 덮었다고 했지 쇠를 덮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쇠인지 나무인지 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전일 철갑선이라는 신화는 어디서 시작됐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북선을 철갑선이라고 배웠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조선의 기록이 아닌 일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측 기록인 고려선정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배는 쇠로 둘러싸여 있어 총탄이 튕겨나갔다. 패배한 일본군이 쓴 기록입니다. 자신들이 왜 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적의 무기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철갑선이라고 했을까요? 본격적으로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1795년에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이충무 공전서에 거북선 그림이 처음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0년 후에 그려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원본 설계도를 보고 그린 게 아닙니다. 200년이 지난 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교과서에 실리고 박물관 모형이 되고 영화 소품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 거북선이라고 500년 동안 믿어온 겁니다. 2부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 진짜 거북선은 어떤 모습이었나? 2층이냐 3층이냐? 현재 역사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거북선의 층수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2층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아래층에 노젓는 군사들이 있고 위층에 전투 군사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배의 높이가 낮아서 적의 화살을 피하기 유리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3층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아래층에 저장 공간, 중간층에 노젓는 군사, 위층에 전투 군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고 포 발사 위치가 더 높아집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거북선은 전쟁이 끝난 후 모두 해체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실물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 발굴된 거북선 잔해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칼과 창 실제로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또 다른 특징, 지붕 위에 촘촘하게 박힌 칼과 송곳. 이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실록 기록에는 분명 칼과 송곳을 꽂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투에서 적군이 거북선 위로 올라가려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붕 위의 칼과 창은 심리전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고, 실제로 올라오는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용이었다는 겁니다. 반전 이 거북선이 강했던 진짜 이유는 외형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북선이 강한 이유를 철갑 지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포의 숫자. 거북선에는 사방에 포를 설치했습니다. 앞, 뒤, 좌, 우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일본 배는 전방에만 포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 배는 정면을 향해야만 포를 쏠 수 있었지만 거북선은 어느 방향에서 적이 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격 전술. 거북선의 진짜 용도는 방어가 아니라 돌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보면 거북선은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들어가서 혼란을 만들고 뒤따르는 판옥선들이 그 혼란을 이용해 각계격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구조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철이든 나무든 지붕이 있으면 화살이나 칼로부터 군사들이 보호됩니다. 그 보호막 덕분에 적진 한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돌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공포. 거북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심리적 공포였을 수 있습니다. 용 모양의 머리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고 지붕에 칼이 꽂혀 있고 사방에서 포가 날아오는 배. 처음 마주한 일본 군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한 것은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었고 용기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3부. 그렇다면 거북선은 왜 사라졌나? 임진왜란이 끝난 1598년 이후 거북선에 대한 기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쟁이 끝나자 거북선도 사라졌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극심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거북선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기록에서 거북선은 점점 등장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 18세기 이후에는 조선 수군에서 거북선의 흔적이 거의 사라집니다. 200년 후에 다시 등장한 거북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95년 이충무공전서 편찬시 거북선 그림이 처음 수록됩니다. 당시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은 남아있는 기록과 증언을 모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알고 있는 모습의 원형입니다. 반전 3글에서 거북선은 가짜인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북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에서 활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거북선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도 조선왕 조실록에도 일본 측 기록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갑선 거북선의 외형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히려 거북선을 더 대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도면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이순신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배,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어떻게 싸웠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현재 한국해군 사관학교와 각 박물관에서는 거북선 복원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거북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위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클로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북선의 정확한 설계도는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 그림은 임진왜란 후 200년이 지나 그려진 것입니다. 셋째, 철갑선이라는 기록은 패배한 일본군의 기록이 원전이며 진위는 논쟁 중입니다. 넷째, 거북선이 강했던 진짜 이유는 외형이 아니라 전술과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존재했습니다.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북선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북선의 진짜 모습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몰래 써둔 기록, 난중일기에도 없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